포병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김풍익 중령이 서울로 진격해 들어오는 북한군 전차를 포병의 직사포 공격으로 파괴한 기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병의 포사격으로 적의 전차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동력이 빠르고 장갑이 두꺼운 전차 부대의 돌격을 포병이 맞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전장에서 몰려오는 적 전차들을 저지하기 위해 포병이 나서야 할 순간이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의 군대는 포병으로 전차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전술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요. 냉전시대 미국에서는 전차의 머리 위 상부 장갑은 취약하므로 포병이 곡사로 포를 쏘아 전차의 머리 꼭대기를 노린다면 포병에게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전차 한 대당 포탄을 얼만큼 퍼부으면 전차의 머리 꼭대기를 맞출 수 있는지 그 확률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에서는 전차 한 대를 저지하기 위해 포탄이 그리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차의 머리 꼭대기를 맞추지 않더라도 전차 근처에 떨어지는 지근탄만으로도 전차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은 꽤 일리가 있어서 전차 주변에 떨어진 포탄의 파편만으로도 전차의 궤도 정도는 날릴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멀리 포탄이 떨어졌다 해도 날아온 파편으로 전차의 외부 장비나 조준경 정도는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차 승무원들이 머리를 내놓고 전차를 조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전차 운용에 차질이 생겨 전차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는 스마트 국사포탄들이 많이 개발되어 정확한 재원하에 전차의 머리 꼭대기를 때릴 수 있다 하니 이제는 포병도 기갑전력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포병이 기갑부대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전력이 직접 맞붙었을 때 포병이 기갑부대에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포를 처음 쏘기 시작한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포병은 기병과 직접 맞붙어서 이긴 적이 없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포병에게 있어서 기갑전력은 가히 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병은 부대 위치가 노출된 상태에서 항공세력 등 아군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언제든 적에게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기동이 가능한 자주포라면 혹시 전차와 직접 맞붙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주포도 전차와 직접 붙으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자주포의 장갑은 파편에 대한 방어나 할 정도로 입혀진 것으로 두꺼운 전차 장갑을 뚫는 전차포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보병 전투 차량의 기관포에도 뚫릴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발사하는 포탄의 관통력에서도 자주포는 전차에 밀립니다. 자주포의 155mm 포의 경우 1km 거리에서 콘크리트 800mm 정도를 관통하는 데 비해 전차의 120mm 포는 2km에서 콘크리트보다 두세 배의 방어력을 가진 균질 아변 강판 700에서 1000mm 정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탄 연사 속도에서도 자주포는 분당 6발인데 비해 전차는 분당 16발로서 자주포가 훨씬 열세입니다. 또한 근거리에서 직접 맞붙었을 때 자주포가 전차를 공격하려면 직사로 포탄을 사격해야 하는데 직사로 사격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전차 포수가 당연히 자주포 포수보다 직사에 있어서 몇 수 위일 테고 더 큰 문제는 자주포는 직접 조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좌표를 기준으로 해 조준을 수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사로 사격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동력이나 포탑선에도 전차가 자주포보다 더욱 뛰어나므로 전차와 자주포의 맞대결은 전차가 훨씬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에서 전차와 포병이 정말로 맞붙은 사례도 있는데요.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7기갑여단의 전차들은 아랍군 포 140문의 기습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차가 1세대 전차인 센츄리온으로 70년대 그 시절에도 구식 취급을 받을 만큼 올드한 전차인데 단 2대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결국 성난 이스라엘 전차들이 아랍군 포병 진지로 돌격했고 결국 아랍군 포병은 거의 전멸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는 포병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김풍익 중령이 서울로 진격해 들어오는 북한군 전차를 포병의 직사포 공격으로 파괴한 기록이 있는데요. 초탄 직사로 북한군 전차 행렬 1번 전차를 시원하게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급히 두 번째 탄을 준비하던 중 다른 전차의 공격을 받아 김풍익 중령은 함께한 포병 대원들과 함께 안타깝게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병과 기갑이 맞대결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포병과 기갑은 그 임무가 서로 다르므로 누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는 실상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병은 장기판의 포, 기갑은 장기판의 차입니다. 차와 포 둘 다 장기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인 것처럼 포병과 기갑은 둘 다 우리 국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힘입니다. 오늘도 날렵하게 포를 조준하며 힘차게 전차를 달리는 대한민국 국군 최강의 포병과 기갑 요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